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역사의 무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늘 왕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와 결정들을 함께 나눴던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그림자이자 권력의 심장부에서 뛰는 비밀의 증인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받았던 자들, 왕만이 아는 치부와 야망, 때로는 잔혹한 계획까지도 공유했던 이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독 그들만이 가장 먼저,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잔인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왕의 지극한 총애를 얻었던 자들이 역사의 기록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춘 이 미스터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의 흔적은 왜 이토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워져야만 했던 것일까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가십거리나 잔혹한 역사적 일화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 인간 본연의 깊은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이 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한두 명의 특정 인물이 겪었던 비극적인 운명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실체의 민낯과 그 그림자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와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왕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했던 이들은 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그들의 위태로운 운명과 그 배경에 놓인 표면적이고 즉각적인 이유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가장 깊은 속내를 아는 자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얼음 위를 얇은 비단옷을 입고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운명의 칼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영광 뒤에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왕권 강화라는 명분입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할 때 과거에 어둡거나 약점 잡힐 만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왕이 그 건축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아는 설계자나 기술자들을 제거하여 완벽한 통제를 이루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왕의 치부나 실수를 아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였으니까요. 또한 이들은 반역 모의 방지라는 명목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왕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다른 세력과 결탁하여 왕에게 불리한 정보를 흘리거나 심지어 반역을 가능성은 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직접 반역을 꾀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정보 자체가 영모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왕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혹은 왕실의 존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침묵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왕의 권력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처럼 포장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와 왕실의 안위라는 거창하고 정당한 명분이 내세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왕 개인의 불안과 권력을 지키려는 집착,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냉혹한 현실적 판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궁궐 복도에서 왕과 대신 혹은 환관, 내관이 은밀하게 속삭이던 대화, 왕이 굳은 표정으로 중요한 서찰을 불태우며 증거를 인멸하던 그 순간들은 모두 왕의 비밀이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짐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비어버린 신하의 의자,
텅 비어버린 그의 방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운명의 잔혹함과 함께 권력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상징합니다. 역사의 기록에서조차 그 이름이 지워지거나 단 한두 줄로 간략하게 처리된 채 사라져버린 수많은 인물들. 그들은 왕의 비밀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던 비극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페이지에서 오려낸 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밀을 공유했던 자들은 왕의 권력이 흔들릴 때 혹은 왕이 더 큰 권력을 추구할 때 가장 먼저 희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그들의 사라짐은 단순한 개인의 실종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절대 권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경고등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들 너머에는 과연 어떤 더 깊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 심리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 권력의 본질이 어떻게 비밀을 잠재적 위협으로 변질시키고 그 증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구조적인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라짐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닌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왕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둔갑시켰던 걸까요? 절대 권력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왕은 곧 국가이자 하늘의 대리인이라는 믿음이 지배하던 시대, 왕의 권위는 단 한치의 의심도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이처럼 신성하고 완전 무결해야 할 존재에게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약점이나 실책이 있다는 사실은 곧 권위의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가장 은밀한 치부 혹은 숨겨야 할 결정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들은 그 자체로 왕의 약점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에 난 작은 틈새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왕좌에 앉아 고뇌하는 군주의 모습은 때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끝없는 욕망과 불안감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신하들과 바둑을 두며 다음 수를 고민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권력을 노리는 수많은 눈길과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해야만 했던 왕의 숙명이 담겨 있는 거죠. 궁궐의 비밀 통로를 오가거나 창문 밖에서 누군가 엿보는 듯한 그림자를 감지하는 순간들은 왕이 얼마나 많은 눈과 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결국 왕은 자신의 권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취약점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그 비밀을 공유했던 자들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성한 권위를 주장하는 이념 속에서 비밀의 증인은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으니,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필요를 넘어 권력자의 내면에는 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극단적인 불안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라는 인간 심리의 그림자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초조한 얼굴로 촛불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는 왕의 모습은 단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력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강박적인 마음이 점차 커져갔던 것이죠. 문틈 사이로 몰래 엿듣는 듯한 그림자 하나에도 섬뜩함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던 왕의 심리는 결국 비밀을 아는 자들을 향한 제거라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왕의 비밀을 짊어진 자들의 고뇌는 또 얼마나 깊었을까요?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신하가
어느 날 갑자기 표정 없는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침묵의 무게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왕의 은밀한 지시를 수행하며 그의 떨리는 손은 그 행위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줄타기임을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순간에도 그들은 언제든 왕의 변덕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절대적인 불신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죠. 가장 가까이서 왕의 비밀을 공유했던 자들은 그 비밀이 곧 자신의 목줄이 될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왕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들의 존재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결국은 제거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변질되었던 거죠. 마치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어지자 스스로를 태워 없애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비밀을 짊어졌던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비단 정치적 계산이나 권력 다툼의 결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던 왕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인간적인 불안감과 그 비밀을 공유했던 이들의 고뇌가 빚어낸 심리적인 그림자였죠. 왕의 마음속에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미로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고 통제하려는 극단적인 불안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속삭임 하나에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했고 밤잠을 설치며 누군가 자신을 헤아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을 꿈꾸는 권력자의 욕망은 그 어떤 균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약점이나 부끄러운 진실을 알고 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왕의 완전 무결한 이미지에 대한 위협이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왕의 눈에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섬뜩한 감시자로 비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그 편집증적인 불안감은 비밀을 아는 자들을 향한 제거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거하듯 왕은 자신의 권력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갇힌 비밀의 증인들을 가차없이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비밀을 짊어졌던 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은밀한 그림자를 자처했던 신하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항상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총애가 언제 불신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며 살았죠. 왕의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자신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매일을 버텨냈을 겁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았지만 그 비밀 자체가 언제든 자신을 옥죄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그들은 때로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삶의 무게를 견뎌냈을 겁니다. 왕의 은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 때마다 그 행위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줄타기임을 직감했을 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왕의 변덕이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절대적인 불신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죠. 가장 가까이서 왕의 비밀을 공유했던 자들은 그 비밀이 곧 자신의 목줄이 될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왕의 불안이 커질수록 그들의 존재는 더욱 위태로워졌고 결국은 제거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변질되었던 거죠. 마치 왕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짙어지자
스스로를 태워 없애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왜곡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쥐인 자의 편집증적인 공포와 그 공포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고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인 거죠.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고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이들의 고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왕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잔혹성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왕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았던 이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홀연히 사라진 배경에는 사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침묵의 시스템이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죠. 이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나 왕의 변덕스러운 잔혹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치밀하게 가동되는 침묵의 시스템이 낳은 섬뜩하리만치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였던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남겨지기 마련이기에 왕의 통치에 방해가 되거나 그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불편한 진실들은 철저히 지워지거나 교묘하게 왜곡되기 일쑤였습니다. 사관들은 붓을 들었지만 그들의 손은 왕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고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기록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전혀 다른 맥락으로 둔갑하여 후대에 전해지곤 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기록을 검열하고 지워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그것은 진실을 가두고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숨기는 강력한 은유적 장벽이기도 했던 거죠. 왕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했던 병사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인 판단이 허용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불편한 존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사회 전체 또한 이러한 폭력과 은폐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였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니까요. 불편한 진실을 아는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개인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그렇게 국가적 차원의 불편한 진실 제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폐허가 된 궁궐터에 서면 잊혀진 이름들을 상징하는 낡은 비석들을 보게 되는데 그 비석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위에 새겨지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침묵으로 웅변하는 듯하죠. 왕의 비밀을 알았던 자들의 사라짐은 결코 과거의 비극적인 에피소드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의 본질, 인간 심리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시스템적 은폐라는 세 가지 관점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였으니까요. 그들의 사라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왕조 시대에만 존재했던 비극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보의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도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불편한 진실을 아는 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때로는 사회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권력이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본질적인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직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이듯 왕실 기록 속에 은폐된 진실과 오늘날의 정교한 감시 체계가 어딘가 닮아있다는 생각은 섬뜩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한 사람의 뒷모습처럼 진실을 향한 탐구는 언제나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죠.
시선이 점차 멀어지며 거대한 권력 구조의 상징물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 동시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인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사라진 자들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영원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그늘 아래 영원히 잠들어야 할까요? 진실은 과연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그늘 아래 영원히 잠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비단 과거 왕조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앞서 절대 권력의 본질과 인간 심리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시스템적 은폐의 메커니즘을 통해 왕의 비밀을 알았던 자들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비극적인 사라짐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한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낳는 잔혹한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은밀한 진실을 공유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했던 역설은 왕의 권력이 얼마나 취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무자비할 수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왕좌에 앉은 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조차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불편한 진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죠. 마치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것처럼 권력자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진실을 편집하려는 편집주적인 욕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마저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지우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절대 권력이라는 시스템이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죠.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들을 때로는 무심하게 집어삼키는 것처럼, 왕의 권력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불편한 진실을 아는 자들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무자비함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신임을 얻었던 자가 한순간에 가장 큰 위협으로 변질되는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의 비밀을 알았던 자들의 사라짐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불편한 진실을 아는 이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때로는 사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지 않나요? 권력이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본질적인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직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과거 왕실 기록 속에 은폐된 진실과 현대 사회의 정교한 정보 통제 시스템이 어딘가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는 언제나 고독하고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왕의 비밀을 알았던 자들의 사라짐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보의 통제와 은폐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의 그림자 아래에서 불편한 진실을 아는 자들이 침묵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고 개인의 존엄과 진실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잠시 생각할 여운으로 남았다면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